이런 운명학이나 점학은 방법이 없어요. 자꾸 연습하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서 주변 사람을 많이 괴롭혀야 돼요. 오늘은 선천계, 후천계하고 연계를 첫 시간에 하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수를 조금 더 해드릴 거예요. 이 하락의 수는 수만 알면은 한 70%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사람 평생 나오는 그 수를 정확하게 보면은 성격이 어떻다 하는 거. 성격을 알면 운명을 알 수 있거든요.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 그걸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안주하다가 막 처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는 다 그 성격이 자기 운명을 만들고, 성격이 자기 관상을 만들어요 또. 그래서 관상 같은 경우는 40 이후로는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그거는 이제 태어나서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지만은 40살 딱 정도 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각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럼 몸매도 달라지고 얼굴형도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40 이후로는 부모 탓할 게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사주나 이런 운명학도 거의 40 넘으면 부모 탓할 게 없어요. 그거는 전반기 생을 불교에서 그런 말 하죠. 지금 생을 알려면은 과거 자기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거를 알아서 연기법에서 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반기 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후반기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뭐 부모 탓하고 뭐 옛날에 뭐 가난하게 살았다 뭐 했다 이런 거 다 필요가 없거든요. 하여튼 선천계 후천계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선천계에서 후천계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수천수계 오효다 원남효가, 그러면 상계는 아랫계로 내보내고 이 하계는 윗계로 올려보내요. 그리고 이 원당효가 있는 효가 양효면은 음효로 바꾸고 음효면은 양효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가면서 원당효가 양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음효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원당 표시는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위에 하계는 그대로 올려보내면 됩니다. 그럼 천지빛계 2효가 후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수계 5효가 선천계였다면 후천계는 천지빛계 2효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 바꿨냐면은 하계는 상계로 올려보내고 상계는 하계로 내려보낸다. 그런데 원당효가 있는 효는 양효는 음효로 바꾸고 음효는 양효로 바꾼다. 요거 그러면 천지빛계 2효가 선천계라 그러면은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요? 올려보내는데 원당효가 음효니까 양효로 바꾸죠,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상계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수천수계 5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천이고 이게 후천이고, 이 조심하는데 안 되는데 잘. 이 천자 쓸 적에 위에 효를 좀 길게 써야 좀 오래 산다 그래서 열심히 위에 길게 쓰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쓰고 이렇게 길지가 않으려나 봐요. 이 작게 쓰면 이게 요절할 요자가 되잖아요. 일찍 죽는다고요. 여기 하늘의 머리를 크게, 하늘을 높이는 거라서, 그러니까 여기 하늘과 땅과 이제 사람이 그 밑에서 사는 건데, 이 하늘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땅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하늘에서 그럼 기특하다 하고 정말로 그래요. 제가 저기 단양에서 용부사라는 그 절에
가서 하루를 묵은 적이 있는데 그 주인이 아니라 주지가 계속 있으라고 하루만이라도 가서 자라고 그래서 그날 이제 결혼식 끝나고 제 결혼식이 아니고 딴 사람 결혼식 참여했다 갔는데 용부사라고 절 이름이 딱 써 있어가지고 이거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모른대. 주지가 단양에 있는 용부사가 있는데 이거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 무슨 전설이 있냐 했더니 용이 승천을 했다고 하는 그 깊은 여기 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용이 승천했다. 아 그렇구나. 이 부자가 하늘을 뚫고 지나간 거구나. 승천한 거구나. 그래서 이 부자 쓴 거라고.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 이제는 여기 이제 누가 오더라도 설명해 줄 수 있겠다고 되게 좋아하고. 근데 절에 계속 있으라는데 저는 대접받아봤죠. 뭐 술도 없고 고기도 없고. 스님이나 좀 오래 계시라 그러고 한 나왔어. 그래서 이걸 보고 하늘보다 높은 지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보다 높은. 그래서 이럴 적에도 꼭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써야 좀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저기 도교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하늘창자 쓸 때 위에를 꼭 길게 써요. 여기를 길게 써가지고 그분들은 뭐 신념선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 산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산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신선선 이렇게 쓰는데 하늘로 나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교 쪽은 빨리 해탈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몸과 육체가 분리돼가지고 빨리 하늘로 올라가는 신선이 되는 걸 하는 거고, 중국의 이 도교는 산에서 오래 사는 거. 그래서 뭐 자기가 1000살을 살았다, 2000살을 살았다 그러면 굉장히 큰 노인으로 알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필요 없고 30이 됐든 40이 됐든 빨리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더 중시 여깁니다. 우리나라에 도교의 잔재가 어디 있습니까? 도교 잔재라고 하기보다는 그 신라 시대의 그 풍수 선도가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의 무슨 자들이야 제가 점점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감을 못해. 근데 그 신라의 저기 화랑도 쪽에서 좀 공부를 했고, 물물자라고 그러나 저기 고구려 쪽에 검은색 뭐가 있는데 그냥 그쪽 모임이 있고 그래요. 그거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의 뒤에서 뒷받침이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저도 저기 총각 시절에는 그쪽에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또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결혼한 다음부터는 거의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한테 잠깐 들은 적으로는 지금쯤 쿠데타가 일어나셔가지고 군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했는데, 내가 야, 요즘 세상에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냐 그때 이제 그런 요즘에 잘하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군인들 특히 육사 나온 애들 엄청 무시하잖아요 지금. 저기 제3사관학교라든가 아르투시 출신들이 다 잡았고, 아니면은 뭐 해사나 공사 쪽으로 해가지고 정통 육사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개무시하고 망신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경제가 좀 더 나빠지면은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도교의 그 잔재를 찾아가려고 하면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해남 쪽에도 많고요. 그 속리산, 저기 계룡산 이쪽에 많아요. 아직. 거기 속리산 같은 경우 낮에는 잘 못 찾으시겠지만 밤에 가면은 이렇게 운막처럼 거의 이제 집이 숨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 한 달에 20만 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친구 대접해가면서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사는데,
20만 원 정도 있으면 가끔 뭐 회식도 할 수 있고 저보고 그만두고 결혼 생활 하려면 좀 이렇게 여기다가 일정 금액을 헌금하는 거 어떻겠냐 하는 얘기도 알고 싶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무학교인 제자들도 많고 지금 좀씩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맥을 이어가는. 제 친구도 있는데 동갑내기 있는데 그 친구는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이만큼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도망을 가가지고 계속 수련해가지고 지금 집에서는 구박받고 살고. 근데 구박받고 살 게 아니라 가끔 와가지고 자기도 죽기 전에 애 하나 더 낳자고 그러면 마누라가 도망간대. 하여간 송산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친구 통해서 얘기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역 만드신 김일부 선생 맥기통도 남아있어요. 그쪽으로. 기령선 쪽으로. 기령정사 쪽에 갔을 적에 그분들 제자들 이제 남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밖으로 거의 드러나진 않는데 이렇게 거기서 며칠 묵으면은 이제 나와요.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다시 그 수화 기재께 요게 삼효가 원당이다. 그러면 후천계로 어떻게 바꾸려면 상계는 학계로 내려간다 했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 학계는 상계로 올라가는데 원당효가 지금 양효니까 양효는 음효를 바꾸죠. 그렇죠? 그대로 올라가다가 여기 원당효가 음효네, 양효네. 그래서 요거만 바뀌어요. 원당 자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요 니께가 올라가는데 그 자리가 요렇게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그 내수액계 상효가 선천계다 그러면은 학계는 그대로 올라가고 원당 없는 데는 있는 데는 여기 니께로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아까 오효에서 수천 숙계에서 이 오효 원당이면은 이렇게 해서 32개로 되지만은 2호로 원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래 위로 이제 바꾸면서 요 양효는 음효로 바뀌니까 음으로 바뀌어서 이제 1012개 되는데 5효가 원당이었던 사람은 2호로 원당이 되고 9,000개로 돼도 2호가 원당인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네. 이것도 그대로 올라가는데 음효니까 양효로 바뀌고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5효는 2효가 되고 2효는 5효가 되고 그러니까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가 돼요. 여기 3효는 상효로 돼요. 상효는 또 다시 3효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상효하고 3효하고는 또 서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안 좋은 애들은 안 좋은 애들끼리 보여요. 근데 여기 밑에 쪽에 3효였다가 후천이 되고 상효로 되면은 계급은 더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3에서 상으로 높아졌으니까 더 이렇게 위험이 있고 힘이 그러니까 지위는 더 높아졌는데 힘은 빠져 있어요. 3효는 굉장히 활동적인 거고 상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머니만 열고 입은 다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에서는 막 죽기 살기로 이게 행동대장 같은 거거든요. 3효는 행동대장으로 살다가 장으로 가가지고는 그냥 명예회장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운을 살고 그 명예회장 초반에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 후반에 가서는 이렇게 또 행동대장 요게 사람은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뭐 기문으로 볼 때도 그렇고 기문 뭐 45세를 중심으로 해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뀌면서 내가 전반기에 못 살았던 걸 후반기 이렇게 살아야 봐야겠다 하고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라니스에서는 요 선천운을 다 살고 끝에 이 후천운으로 바뀔 때 되면은
생각이 확 바뀌어요. 자기 여태까지 살았던 사상이 다 바뀌고, 그리고 직업이 바뀌어요. 직업이 많이 직업도 바뀌고 자기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변화가 있게 돼요. 근데 가장 큰 변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태까지 살았던 거가 싫어져야 되죠. 다 뒤집어야지. 이 여자가 시집 가려면은 여태까지 살았던 친정이 싫어져야 시집 가요. 그 친정이 마냥 좋고 행복하면은 어떻게 시집을 가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려도 아버지 손 팍 뿌리치고 그 서방한테 가는, 나중에 이혼하고 뭐 어떻게 할 망정, 그 당시에는 좋지. 그래야 가요. 그러니까 언제냐 하면은 요 운의 마지막에 왔을 때가 가장 괴롭고 힘들고, 이 일 정말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고 극에 달할 때가 돼요, 운이. 그랬다가 새로운 거 만나가지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도 새로운 거다 하고 그쪽으로 이제 작용을 가는 거죠. 이건 아니고, 이 운을 보면은 이 양면은 9년이고 음면은 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면은 여기 6년이에요. 여기서 원당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살부터 6살까지.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으면 1살부터 9살까지예요. 양면은 9년이니까 음면은 6년이고, 그래서 1살부터, 이게 사주에서 말하는 그 대운이랑 마찬가지. 대운.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으면 내려와서 자기 원장님 바른 때까지 가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1살부터 6살까지 이어 살고, 그 다음에 7살부터 12살, 13살부터 9년을 살아가지고 21살, 21살부터 27살, 28살부터 36.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와요, 이제. 37부터 42. 근데 여기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 데가 없다는 거는 42살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 사람은 42살에 이제 선천을 다 살게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건 갈 데가 없으니까 변화를 깨해가지고 이쪽으로 변화를 깨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몇 대까지 사면 난 이렇게는 안 살겠다, 아니면 내지는 더 이상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두 가지. 하나는 내 생각이고 뭐고 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꼴로는 살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 동네 야반도주 할 때 버틸 수 없어요. 야반도주 하잖아요. 요즘에 자영업자들 뭐 그만둘 적에 한 2, 3억씩 빚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얼마 전에 그 파는 사람 그 텔레비전 나온 거 봤더니 그 가구 이렇게 그 갈비집 하던데 그거 다 파는 거가 250을 주겠다고, 250만 원. 그 사람이 저기 있는 저 냉난방기 한 대 값도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어서 옮겨가는 수가 있고, 그 동네 뜨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나 여태까지 2호로 살았는데 난 그렇게는 안 되고 나도 한번 사장해 보겠어 하고 올라가는 그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 되면 다 끝난 거니까 어차피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그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하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한번 뛰어보자 하고 더 좋은 쪽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서 좋은 거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그 환경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바뀌는 그런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갈등이 많은 때예요. 이 선천에서 후천 넘어갈 때. 그래서 여기서 후천에서 시작해서 또 쭉 올라갔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또 내려와서 이렇게 밑에서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묘가 많으면 변화가 더 많아요. 왜냐면은 6년씩 하는 거니까. 양유면은 9년 하니까 그 생활에 좀 오래 있는데, 이 6년짜리들 이렇게 6년 해가지고 변화가 되게 많아집니다. 변화가 많다는 거는 좋은 수도 있지만 대개가 갈등이지. 예, 별로 안 좋아요.
아 자꾸 이유만 나오네. 좋겠네. 내 좋은 사람만 이렇게 했나 보다.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초여운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여긴 초여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가서 갈 데 없어 내려올라 할 때 내려올 데가 없죠. 자기 원당면 바로 밑에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음연이니까 양유로 바뀌고 원당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원당 표시 있는 거예요. 상계는 합계로 그대로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또 밑에서부터 삽니다. 양효가 더 많으니까 이 사람은 후천이 아까 40살인데 이거 48살에 끝나죠. 그죠? 만약에 전체가 중천건기였으면은 불이가 54, 54세에 끝나서 55세에 후천을 살게 돼요. 만약에 전체가 다 음묘였으면은 66에 36해서 37살에 후천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음효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뭐 그 변화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양효는 좀 천천히. 제가 그래서 이게 신혼 애 처음 임신할 때 그 대륙에서 애를 만들어라 하는 거가 대륙에서. 대륙의 길을 받아야 애가 좀 이렇게 웅장한 맛도 있고 깊은 맛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데 섬에서 만들면은 애가 좀 경박 조급하고 좀 이렇게 깊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내러 저쪽 하와이를 간다든가 감으로 간다든가 이런 걸 좀 반대를 해. 중국으로 가야 돼? 중국으로 가세요. 아 중국은 좀 너무 아기자기한 맛이 없고 제 친구 샀던 그 숭시월 그 집에 충남 대전으로 가야 돼. 아 선천에서 후천으로 나가는 건 아시겠죠? 하나 더 해요? 알아요. 제가 이 중상학교 3년 와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후천으로 바뀌려면은 밑에 게는 그대로 올라가는데 양효니까 음효로 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위에 게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이 경계가 되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선천계, 지상계 상효가 선천계였다 그러면은 후천계라면 그대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음효니까 양효로 이렇게 되고 하계는 또 그대로 올라가요. 중상하계 3효가 되죠. 제가 왜 이거를 자꾸 하냐면 선천, 후천, 후후천 옛날에는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이 안에서 다 알맞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후천까지 다 살고도 나 더 살아야겠다고 지하철 열심히 타고 다니시면서 놀러 다니세요. 어떤 분 중지공계인 운인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사셔가지고 중지공계 굉장히 짧게 끝나요. 36살에 끝나고 39살에 끝나니까 한 전체 75세면 다 끝나요. 근데 이분이 80세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만든 하락 달력을 갖다가 요구를 하시는데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기로 했어요. 아 요즘 사람은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옛날에 환갑잔치 왜 해줬겠어요? 환갑까지 산 사람이 없으니까 축하한다고 해줬는데 요즘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해요. 무슨 환갑잔치를 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후천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선천에서 후천을 바뀌고 후천에서 또 후천을 바뀌고 앞으로 이게 더 여기도 필요할지도 몰라요. 옛날 조교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120이라 그랬거든요. 180도 살았어. 이제 더 살 수도 있어요. 강태공이 72살에 결혼을 해요. 마씨 처녀하고 마씨 처녀도 그 나이에 있고 환갑이 돼서 결혼했더니 웬 못된 놈하고 결혼해서 못 살겠다고 이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160살까지 살았다고. 그 전반기 80은 되게 못 살았고 후반기 80은 아주 화려하게 살았다고. 요 선천에서 후천으로 하는 거는 지금 헷갈리지 않게 이해를 해 두셔야 내가 예를 지금 설명할 수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엄청 간단해요. 상계는 학교로 내려보내고 학계는 상계로 올려보낸다. 원당효가 있는 효의 원당 그대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양효면은 음효로 바뀌어서 따라가고 음효면은 양효로 바뀌어서 따라간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막 하려고 그러면 틀린 것 같고 해서 답안지가 필요한데 하라니수 쉽게 보기에 보면은 4개씩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세상에는 예의가 없는 게 없어서 또 예의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105페이지 보세요. 선천에서 후천을 봤을 때 예의가 있는데 여기 말하는 중수가 함께 수레도 함께 수학도 함께 요거를 3대 난계 제일 어려운 께라고 해요. 주역에서 3개의 제일 어려운 께다. 여기 원래 감계가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감이 물인데 물이 지나가면서 구덩이가 패니까 함정이라는 뜻이 있었죠. 함정은 되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감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중수감이니까 이 감이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들어갔어요. 수레등께는 이 물속에서 이 장남이 잠겨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물속 함정 속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수상근께는 이 함정이 있는데 거기에 또 산이 또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것도 건너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둔자도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한자로 이게 풀초인데 하나만 해도 풀초가 돼요. 풀이 이렇게 자라 올라가는데 이렇게 요만큼 올라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꼬리까지 이렇게 휘어진 상태가 이제 어려울 둔자예요. 이게. 뭐 오편에는 준으로도 돼 있는데 우리는 둔으로 있어. 수상근께는 물 넘고 산 넘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발절을 건자예요. 발이 엄발에 오줌 넣는다고 이게 발 쩔뚝거릴 건자입니다. 쩔뚝거릴 건자. 그래서 요 3개는 되게 어렵고 힘든 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후천계로 바뀌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뀌는데 요 3개가 딴 효는 상관이 없는데 오효하고 상효일 때만 그때만 이제 그 정상적으로 안 하죠. 딴 데 원당효가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효하고 상효일 때인데 여기가 오효가 뭐죠? 임금자리죠. 상효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기 고문 뭐 이런 자리. 그래서 오효하고 상효는 오효는 양으로서 제일 높은 거고 상효는 음으로서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적에 다른 중수관계라도 만약에 2호 원당이면 이렇게 바꿔줘요. 상관없이. 근데 5효가 원당일 적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양령 음령 제가 말씀드렸죠. 주역이든 음양학이든 이거는 이 그림은 꼭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부터 사까지